이 정타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타를 맞추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에이, 그건 너무 쉽잖아 하고 그거를 건너뛰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볼 스피드를 늘리는데 이 정타가 나야 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스핀량인데요. 이 스핀량과 이 정타의 연관성은 아주 깊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는데 부드럽게 정확하게 맞춘 샷과 세게 빗맞은 샷. 연습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조금만 못 치면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맞아요. 너무 세게 치잖아. 아니야. 부드럽게 쳐. 힘 빼고 치는 게 더 멀리 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게 치는 게 멀리 가지 부드럽게 힘 빼고 치는 게 멀리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정확하게 맞는 게 세게 빗맞는 것보다 멀리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타를 맞힐 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치면서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스피드를 올리는 거죠. 거기서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타를 맞히는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타를 맞히는 필요한 요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릴리스입니다. 릴리스. 릴리스는 말 그대로 풀어준다죠. 네. 결국 회전을 해서 백스윙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클럽을 풀어주면서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릴리스 너무 간단하잖아.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골퍼분들 중에서 릴리스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릴리스를 할 때 릴리스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백스윙 탑에서 팔과 클럽 헤드를 풀어주는 동작, 또 팔꿈치가 펴지면서 넘겨주는 동작.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이 상체가 하는, 팔이 하는 릴리스라고 한다면 또 하체가 하는, 몸통이 하는 릴리스가 있습니다. 몸이 꼬이고 그다음 회전을 하면서 왼쪽 골반이 열리면서 펴지는 이 몸통이 하는 릴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릴리스를 잘 해주셔야지만 적당한 스핀량과 정타가 날 수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이 팔부터 휘두르는 이 릴리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팔로 휘두르면 훅이 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제가 순전히 거의 팔로만, 하체의 동작 없이 팔로만 휘둘렀지만 방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하체 동작은 좀 많이 억제를 한 상태에서 순전히 좀 팔 위주로 이렇게 휘두른 거죠. 이렇게 되면 스핀량이 더 줄면서 공이 뻗어나가고 지금 팔로만 친 거 치고도 거리 꽤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한 220m 정도가 났는데 제가 풀로 전력으로 몸을 다 써서 쳤을 때 한 250m에서 한 60m 사이. 그러니까 지금 팔로만 쳤어도 거의 한 70-80%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확히 정면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좀 채를 풀어주세요. 릴리스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공이 많이 낮게 꺾이면서 휘는 훅이 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릴리스를 해서 훅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된 궤도 때문에 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리스는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이 방향을 똑바로 보내려고 더 엎어 들어오는 거를 릴리스를 억제를 해서 좀 보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정타를 날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팔로 하는 이 릴리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쳐도 거리는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쳤을 때 임팩트가 될 때 아주 정타로 났고 그리고 또 공이 날아가는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는 팔로 하는 릴리스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시고 좀 더 상급자분들은 또 몸으로 하는 릴리스를 좀 섞어서 해주신다면 좀 더 공을 멀리 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릴리스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릴리스를 하라고 하면 그냥 손목만 돌리면 되는 줄 맞아요. 아는 손목을 생각. 먼저 그렇죠.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릴리스를 하라고 하면 이제 좀 더 탑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실수가 나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클럽 헤드가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로프트도 감소가 되면서 더 공이 뻗어나가는 거죠. 이 라이브 레슨 70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뭘까요? 슬라이스와 슬라이스? 훅.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리가 비거리요? 안 납니다. 네. 거리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슬라이스와 거리가 안 나요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릴리스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 공을 이렇게 잡아 빼게 되면 깎이죠. 그럼 지금 전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네. 슬라이스가 났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스핀량을 보면 백스핀량이 4,15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에서 적정 스핀량은 한 2,000대, 2,000에서 3,000 사이면은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2,400~2,500이면 더 좋겠지만 2,800~900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릴리스가 안 되고 채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되면 깎여 나간 거죠. 릴리스가 안 된 샷입니다. 그럼 슬라이스가 나고 백스핀이 거의 4,000에 가까운 와. 많은 스핀량이 나는 거죠. 이 스핀량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 스핀량이 너무 적으면 공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스핀량이 너무 많으면 공이 솟구치는 거고요. 그래서 공이 솟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떨어질 때도 수직으로 떨어져서 런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팔로만 휘두른다는 느낌이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휘두르면 지금은 확실하게 스핀량이 많이 줄었죠. 지금 맞아요. 한 1,700, 1,80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스핀량이 줄기 시작하면 공은 더 뻗어나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이 날아가면 떨어질 때도 더 랜딩각이 완만해지면서 런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발사각이 이렇게 솟구치면서 올라가면 그만큼 랜딩각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뽕샷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 되게 많아요. 뽕샷도 있고 소300이란 얘기 아세요? 아 몰라요. 그건 몰라요. 소리만 300. 소리만 300. 그 왜 보통 그런 이렇게 분들이 300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스핀량이 많은 공 임팩트는 세게 맞아도 이제 풀려 맞거나 잘못 손목을 쓰게 되면 스핀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빵 소리 나는데 가 보면 뚝 떨어지니까 거리 네. 소리는 막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막상 가면 거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안 맞니다. 저는 거리를 좀 늘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셔서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분 오시면은 제가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구질만 바뀌고 맞아요. 스핀량이 줄고 이 공식만 맞추면 거리는 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너무나 좋은 스핀량에 너무나 좋은 구질에 좋은 임팩트를 가지고 오신 분이 10m 더 올려달라고. 20m만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어렵죠. 그거는 못 늘리는 네. 거죠.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벌써 본인이 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프로 선수들이 거리를 늘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한 거죠. 그 프로 선수들이 정말 거리를 늘리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룩 도널드 같은 선수는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지만 맞아요. 거리를 늘리려다 실패를 해서 지금 세계 랭킹 500위 밖에 떨어져 있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이태리의 마테오 마나세로라는 선수는 20살이 되기 전에 유러피언 투어에서 4승을 기록했지만 거리를 늘리려다가 완전히 지금 실패를 해서 심지어 올해 열린 큐스쿨에 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재라고 듣던 그 선수들도 거리를 늘리려고 해도 잘 늘어나지가 않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사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부상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거리가 안 나가는 사람들은 나 좀 거리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나 좀 안 아프고 치고 싶어. 좀 치고 좀 안 아프고 부상 없이 고통 없이 치고 싶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부작용을 안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릴리스, 스핀량, 정확한 컨택 이걸로도 충분히 멀리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스피드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릴리스 동작 하나만 해서 훅이 나도 괜찮으니까 이
팔을 좀 쓰는 느낌. 스윙은 뭐 왼팔이 리드를 해서 끌고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이 동작부터 연습을 하셔서 이 속도만 증가를 해주면은 훨씬 더 공을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훅이 나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는 지금처럼 팔로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하나의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 과장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런 느낌이죠. 와, 팔로만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죠. 치세요? 근데 실제로 몸을 쓴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운드 나가면 네. 딱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어떤 생각이요? 저거요. 오. 그냥 클럽 헤드 목표 방향 보내는. 그게 이제 릴리스거든요. 그렇죠. 그걸 풀어주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네. 압박이 들어오면 못 푸니까. 맞아요. 다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홀 티샷 같은 거를 할 때 선수들도 아무리 시합을 많이 뛰는 선수라도 일본 홀에 조금씩은 다 맞아요. 긴장합니다. 아마추어 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홀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끝까지 스윙 다 하자. 근데 그 얘기는 즉 결국 다 휘둘러 주자는 거죠. 이 결과가 궁금해서 스윙 도중에 스윙을 하다 말다든지 혹은 릴리스를 다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게 되면 그러다 보면 공이 깎여 나가고 거리도 손실이 되고 그러면서 실수가 나와서 끝까지 휘둘러 주는 게 너무나 간단하고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릴리스 훅이 나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조금 캐스팅이 되는 느낌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거는 실제로 치는 스윙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연습의 동작인 거죠. 더 이런 느낌으로요. 손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아니요, 손도 쓰고 몸도 쓰고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릴리스를 팔로 하는 릴리스를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완만한 다운스윙을 해라입니다. 완만한 다운스윙. 많은 골퍼분들이 프로 선수들의 스윙 모양을 보고 클럽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동작을 정말 많이 따라하세요. 2부에서 이제 이현 프로의 레슨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릴리스가 안 되는 분들이 거기에 클럽까지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찍힙니다. 이 채가 들어가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입사각이 가파라지면서 찍히면 스핀량이 또 증가하고 공은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거리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럽을 휘두를 때 좀 더 채가 들어가는 각도가 옆에서 완만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휘둘러 주시면은 실제로 공이 정타가 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런 느낌으로 공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정타가 나기가 아주 어렵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완만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래서 완만한 다운스윙을 할 때 너무 인위적으로 끌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어떤 분들은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PGA 투어나 유러피언 투어에서 활동하는 남자 선수들의 드라이버 어택 앵글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 1도로 맞아요. 들어갑니다. 평균이 마이너스 1도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 맞습니다. 그건 평균이죠. 하지만 장타자들 선수들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 다 업스윙에 맞습니다. 업스윙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쳐도 다운블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할 때 다운블로로 공을 눌러 치세요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운블로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운블로로 들어간다는 생각 안 해도 다운블로입니다. 이 채의 기울기가 있어서 무조건 채는 내려가면서 맞는 거고 특히 지면에 붙어있는 아이언샷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드라이버만큼은 공이 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스윙에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들어오고 느낌상 조금 더 업스윙에 쳐준다 그러면은 스핀량도 줄고 또 드로우 구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드로우 구질이 나올까요? 이 업스윙으로 친다고 하면은 제 팔 동작을 잘 보세요. 팔 동작을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하면은 동시에 인에서 아웃 궤도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채를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하향 타격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아웃에서 인 궤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프로 선수들이 다운으로 들어가더라도 프로 선수들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에 있습니다. 스피드. 오늘 주제가 이 스피드였었는데 남자 투어 프로 선수들의 평균 스윙 스피드는 한 113에서 한 115마일 정도 되겠죠. 한 180마일, 180km에 가까운 그런 190km에 가까운 스윙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 끌리는 양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빠른 선수들일수록 스윙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일수록 그만큼 이 끌려가는 그게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어택 앵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LPGA 선수들의 어택 앵글은 몇 도인지 아세요? 여자 선수들의 스피드는 드라이버의 평균 어택 앵글은 플러스 3도입니다. 여자 선수들은 100마일이 좀 안 되니까요. 네. 휘두를 때 그만큼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끌림이 적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업스윙에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고 더 빠른 속도로 가면은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도 차가 더 많이 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다가 등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그럼 제가 방향을 전환하죠. 이 속도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뛰어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휘청거리죠. 찍 하고 미끄러지겠죠. 약간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리 가다가 또 방향이 전환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건데 여자 선수들은 그 스피드가 그만큼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그 현상이 적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업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 남자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프로 선수들, 남자 선수들의 스피드에 비슷할까요? 아니면 여자 선수들의 스피드에 비슷할까요? 여자 선수. 여자 선수들이요. 당연히 여자 선수들에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스윙하는 게 좋고요. 나는 휘두르는 속도가 80밖에 안 되는데 한 150으로 휘두르는 남자 선수들의 다운스윙 모양을 억지로 따라하는 거는 그만큼 정타가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좀 더 릴리스 연습 이후에는 좀 완만한 느낌의 다운스윙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머리입니다. 머리. 많은 분들이 머리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머리가 몸통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몸통이 회전을 하면은 머리가 조금씩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결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동작이 아닙니다. 좀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이 브룩스 캡카 이 선수가 US 오픈과 올해 PGA 챔피언십 두 개의 메이저 대회로 우승을 했는데 그중 하나 그 US 오픈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2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대기록이에요. 20년 만에 나온 대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럼 그 20년 전에 백투백으로 US 오픈을 우승한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20년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 88년, 89년도에 우승한 선수가 미국의 커티스 스트레인지라는 선수입니다. 네. 전 알죠. 무려 기억나시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아 그런가요? 갑자기? 그때 한참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커티스 스트레인지라는 선수가 투어에 딱 나와서 첫 번째 우승을 했었을 때만 해도 다들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커티스 스트레인지의 스윙이 제가 조금 과장되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스윙을 했어요. 머리가 진짜 한 이만큼씩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더라도 머리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된다. 딱 고정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한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옛날 사진들 보면 이 장발의 선수들이 막 이 바지 통 넓은 이 바지를 입고 스윙한 선수들 보면 다들 약간 이런 맞아요. 허리가 네. 꺾이는 그런 스윙을 네. 많이 했었는데 이 커티스 스트레인지가 나타나면서 굉장한 파격이었죠. 그래서 머리가 거의 한 10cm 이상씩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피니쉬에선 등이 쫙 펴지는 그런 스윙을 가지고 나와서 US 오픈을 우승한 거죠. 그래서 야 그래도 저거는 아마 우연일 거야 라고 했지만 두 번째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골프에 대한 원리를 다시 깨닫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찍어 치는 것도 있지만은 완만하게 치면서 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골프의 이론이 조금씩 더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고정관념, 그 틀에 박힌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변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만히 두고 팔로만 들기보다는 움직임을 살려주고 좀 더 완만하게 들어가면서 정타가 나면서 릴리스를 해준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이란 힘을 최대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중에 이제 마틴 홀이라는 그 교수가가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나은 방법, 더 이론적으로 맞는 그런 공식을 찾아서 연습을 해야 더 발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공식, 좀 물리적인 근거에 의한 이런 공식을 좀 공부를 하시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좀 더 정타를 맞추면서 거리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